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 동물과 에너지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어쩌면 편한 단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물 단원 할 때는 우리가 식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한테 어려울 수 있지만 동물은 우리 자신이 동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시던 간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죠? 건강하게 살려면 여기 있는 지식들을 정말 완벽하게 잘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정말 중요한 단원이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동물에 대한 얘기를 쭉 하기 전에 생물의 체계, 구성 단계라고 하는데요. 그 생물의 구성 단계를 오늘은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52쪽 펴시고요. 한번 내용들을 서서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부터는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존의 수업 방식이 또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전체 화면으로 한번 펼쳐놓고 해볼 건데요. 생각보다 이게 더 선생님 입장에서 더 많이 떨리네요. 자꾸 말실수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쉽지 않지 않을까. 저의 말실수들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152쪽에 보시면요.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물의 몸은 유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유기적 구성이라는 것들이 별표처고 조그맣게 나와 있죠.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생물의 몸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요소들끼리 혼자 독립적으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요소와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구성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생물의 구성 단계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우리 생물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세포죠. 여러분들이 이미 세포에 대한 얘기를 학습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세포. 우리 몸, 인간이죠? 인간은 세포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인간의 몸은 성인의 경우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죠. 그죠? 기억나시죠? 엄청나게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것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세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152쪽 맨 밑에 세포에 대한 특성이 있죠. 생명을 구성하는, 그죠?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세포들이 모입니다. 세포가 한 개가 아니에요. 60조 개잖아요. 세포들이 세포 여러 개가 모여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조직은요, 쉽게 얘기하면 세포가 여러 개, 세포의 복수 형태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무 세포나 모이는 건 아니고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그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모양과 기능이 다 쓸게요. 세포의 모양, 세포의 복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 몸의 껍질, 이것들이 이제 상피세포입니다. 겉에 껍질을 구성하는 세포들. 근데 내가 이렇게 뜯었단 말이에요. 죽은 각질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이것들은 이제 세포 하나가 아닐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름이 뭐예요? 상피 조직인 거죠. 그죠? 같은 상피 세포끼리 모인 것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 있으면 그것을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치킨을 먹어요. 닭다리 빵 먹으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 엄마, 이 닭의 조직은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시금치 나물 먹으면서 아, 이 시금치 조직이, 그죠? 정말 잎살 조직이 정말 맛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직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보나요? 조직 검사. 여러분들이 아직은 어리시니까 이제 커서 건강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조직 검사 좀 해봅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조직을 채취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 몸에 혹이 있다. 그럼 혹을 채취하는 그게 조직 검사예요. 무섭죠? 내 몸에 살점을 뗀다는 얘기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때 조직 검사의 대표적인 조직은
우리 몸에 세포 중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굉장히 채취하기 쉬운 조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혈액이거든요. 혈액 속에는 세포가 들어있어요. 적혈구, 백혈구, 걔들 다 세포죠. 걔들이 내가 피를 한 방울 뽑으면 그 안에 몇 개 들어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1세제곱밀리미터당 500만 개, 600만 개 엄청 많잖아요. 그거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직 검사하면은 피 검사이고요.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을 검사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죠? 자, 조직이 모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기관이라고 부르죠. 기관. 자, 기관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면요. 기관은 어떤 아이냐라고 하면요. 이제부터는 조직이 모여서, 그죠? 응?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좀 볼 텐데요.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그리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이것을 이제 기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직과 기관의 특성은 형태 그리고 기능이에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해부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해부를 참 많이 했죠. 붕어 해부, 뭐 개구리 해부. 지금은 못합니다. 어쨌든 붕어 해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하겠죠. 여러분 심장 들어보세요. 심장을 꺼내서 한번 분리해 보세요. 하면 뭐 할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똑같은 형태의 심장을 다 들어서 보여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요. 심장 조직을 한번 떼어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얘가 떼는 거, 얘가 떼는 거, 이 친구가 떼우는 거, 크기와 모양과 이런 크기 다 다르겠죠. 그죠? 기관은요. 어떤 일정한 형태를 이뤄요. 그게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해부가 가능해요. 분리가 가능해요. 형태를 이루고. 어떤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뭐 심장, 그죠? 위, 그죠? 소장, 대장, 그죠? 소장, 그죠? 대장. 뭐 있을까요? 위, 그죠? 뭐 폐, 그리고 홍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형태를 갖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해요. 기능이란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심장, 뭐예요? 우리 몸에 피를 순환시키는 펌프의 기능을 합니다. 소장, 위 뭐예요?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는 것이 위입니다. 그렇죠? 뭔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죠. 개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어렵지만 개별적 생물체예요. 하나의 인간, 하나의 식물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식물하고 동물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식물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이 기본적인 구성 단계에서 식물과 동물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 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식물의 구성 단계는 어떨 것이냐. 식물의 구성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식물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십니다. 자, 생물, 하나의 식물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를 봤을 때 일단 시작은 세포입니다. 그죠? 식물의 세포들. 예를 들어 식물의 세포 어떤 애가 있나요? 식물의 세포인 잎살세포, 잎의세포 중에 하나, 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들이 하나, 두 개 모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일반적으로 잎살세포가 여러 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 모양이 울타리 같다.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식물의 경우에는요. 조직계라고 하는 독특한 단계가 중간에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기본 조직계 이렇게 있는데 식물은요. 일단 조직의 단위는 아니에요. 조금 더 이제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형태가 있어서 이제 조직은 아닌데 기관은 아니에요. 어떤 형태를 딱 만든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형태는 이루지는 못하지만 어떤 기능을 이루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식물에서 중요한 광합성을 하는 그런 기관들, 조직들을 말하는 거죠. 식물에게선 광합성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그 기능이 있어요. 어디서 해요? 잎의 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식물의 모든 부분은 다 광합성을 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 해볼 시간입니다. 식물에게서 광합성을 하는 부분 다 긁어내서 드러나 보세요. 불가능해요. 그죠? 어디를 제출할 거예요? 잎을 다 뜯어갖고? 글쎄 애매하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는 딱히 없는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물에 굉장히 중요한 조직계 중에 하나가 물관이에요. 뿌리에서부터 줄기, 잎까지 온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물관들. 자, 여러분, 식물에게 물관은 정말 중요한 구조입니다.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죠. 물을 수송하고, 그죠? 자, 물관 다 뜯어갖고 앞에 꺼내보세요. 불가능.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태를 정확하게 이루지 않지만 식물의 경우에는 그 특정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조직계라고 해요. 대표적인 조직계가 누가 있냐면 거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조직계라고 하는 애가 있죠. 주로 뭐 하는 애라냐면 광합성 하는 애예요. 그죠? 광합성을 하는 애예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관다발 조직계. 그죠? 교과서는 없지만 그냥 알아만 두세요. 물관체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얘들이 뭐 해요? 수송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조직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세포, 조직계, 그리고 기관. 식물의 기관은 뭘까요? 여기서의 식물의 기관은 여기서 식물의 기관이라면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 그죠? 이제부터는 줄기, 잎, 뿌리만 꺼내서 낼 수 있죠. 줄기만 잘라서 보여줄 수 있죠. 일정한 형태와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죠? 그리고 하나의 개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식물의 구성 단계가 돼요. 자, 이번엔 동물입니다. 동물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지울게요. 자, 그리고 세포가 여러 개가 모여서 조직이 됩니다.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 우리 교과서 152쪽에는 어떤 조직이 나와 있냐면 상피 조직이 나와 있죠? 그죠? 상피 세포, 그죠? 상피 조직, 그죠? 뭐 살점 뜯은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어떤 살점이냐면 피부만 사실 상피는 아니고 위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 입 이렇게 벌리고 나면 그 위도 사실은 우리 몸 바깥이에요. 우리 몸은 이렇게 생긴 구조잖아요. 이렇게 생겨갖고 눈이 있고 여기 입이 있고 그리고 소화관이죠. 항문. 여기는 사실 이 바깥은 여기도 몸 바깥이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도 상피인 거예요. 위에 껍질, 위에 소장의 그 내부 표피 거기 전부 상피인 거예요. 상피 조직, 상피 세포가 나와 있고 상피 조직이 나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기관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로 나오는 건 위죠, 그죠?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죠? 상피 조직이 모여서 위라고 하는 특정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만들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동물의 특성이 나오는데, 동물의 경우에는 이 기관 다음에 기관계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하나 또 나타납니다. 찾아보세요. 152쪽에 오른쪽 반원에 찾아보세요. 자, 얘는 뭘 하냐면요. 공통 기능을 수행하는, 그죠? 공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모임이에요. 동물은 복잡하다 이거예요. 그죠? 동물 복잡해요. 그래서 소장, 위, 또 뭐 있어요? 대장, 식도, 간, 그런 애들. 전부 다 모여서 뭘 하냐면 동물의 굉장히 중요한 소화라고 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모인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들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소화계라고 하는 기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심장, 정맥,
동맥. 얘들 다 보여요. 자, 그래서 얘들이 뭘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물질을 수송하는 어떤 순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얘들이 이제 순환계라고 하는 기관계가 되는 거예요. 기관계 얘가 지금 써지고 있습니다. 그죠? 폐, 또 뭐 있을까요? 기관.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는 그런 애들. 기관지. 이런 애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거냐면 얘들이 하는 것이 바로 호흡을 하는 거죠. 호흡계라고 하는 기관계가 만들어져요. 이게 동물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식물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의 우리는 삶을 살고 있죠. 자, 콩팥, 방광 그런 애들, 그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아이들이 뭘 할 거예요? 배설계라고 하는 배설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는 시스템이에요. 기관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기관계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뭐가 돼요? 비로소 인간이라고 하는 개체가 됩니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요. 생물의 몸은 유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생물의 체계적인 구성 단계를 따라가요. 기본적으로 세포와 조직이 모여서 기관, 그 개체가 돼요. 자, 그런데 동물과 식물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구성 단계를 갖는데 식물은 어때요? 조직 다음에 기관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기조직계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 독특한 것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동물은 어때요? 기관에서 개체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동물의 그 어떤 삶의 특성에 따라서 기관계라고 하는 단계를 한번 거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물의 아주 체계적인 구성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활동 비교하기 먼저 해볼까요? 자, 식물과 동물의 구성 단계에서 나타나는 차이점 써보자. 뭐라고 써볼까요? 써보세요. 네, 뭐라고 쓰면 돼요? 식물의 경우에는 조직계라고 하는 단계가 나타나고 동물의 경우에는 기관계라고 하는 단계가 나타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실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가야 되는 건 이제 식물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식물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없고 이번 단원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할 거냐? 동물을 중심으로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기관 그리고 기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153쪽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차체적으로 배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소화계를 먼저 할 거예요. 그죠? 소화계에 구성된 기관이 무엇이고, 기관의 특성이 뭐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소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죠? 그 다음 단원에서 순환계를 배울 겁니다.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 특성, 그죠? 그 다음에 호흡계, 그 다음에 배설계, 이 네 가지를 배울 거고요. 그냥 특성은 한번 읽어봅시다. 소화계는 뭐 하는 애예요?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아이다. 자, 순환계는 뭐예요? 운반이에요. 뭘 운반하느냐? 여기 써 있어요. 영양소와 산소, 노폐물을 운반한다. 자, 그 다음 호흡계는요, 기체 교환이죠. 어떤 기체? 우리가 호흡 들이마실 때 산소와 내쉴 때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담당한다. 그죠? 배설은 먹었으면 노폐물이 생겨요. 그 노폐물을 배설하는 역할을 한다.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활동 적용하기 마지막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심장과 폐는 각각 어떤 기관계에 속합니까? 너무 쉽죠? 심장 어디예요? 네, 순환계죠. 폐는 호흡계에 속합니다. 그죠? 이런 수업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의 입장으로는 자꾸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물이라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자꾸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거는 이번 단원부터는 워낙 이제 힘들기도 하고 집중도 어렵기도 하니까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하셔서 쓰세요. 저의 필기를 쓰시고 그거를 잘 정리해서 이런 데다가 잘 붙여놓든가 아니면 자기의 노트를 만들든가 해서 노트 정리를 하시는 걸 정말 저는 이번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 전까지 자기가 노트 정리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시험 전에는 그 노트만 볼 수 있게. 특히 여기는 암기가 많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배운 내용 정리하기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배운 내용 정리하기 1번입니다. 식물과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식물은 조직이 모여 조직계를 이루지만 동물의 구성 단계에는 이 조직계가 없죠. 동물은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지만 식물의 구성 단계에는 기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를 하시고 식물과 동물의 구성 단계를 스스로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안 보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관계 중에서 우리 소화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